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12일 오후 2시 반입니다. 어제 허공의 작곡가, 작별이란 노래의 작곡가 정풍송 선생과 인터뷰를 1시간 이상 했는데 아주 행복했습니다. 역시 음악을 하는 분과 대화를 나누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화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제 정풍송 선생과 인터뷰를 끝나고 저녁을 먹으면서 여러 가수분들 이야기를 했는데, 정풍송 선생은 패티킴 씨를 최고의 가수로 꼽았습니다. 국력이 좋을 때 이분이 활약을 했으면 아마 세계적 가수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평을 했습니다. 저는 이미자 씨를 한국 최고의 가수로 보는 편입니다. 아마 지금도 국민 전체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면은 이미자 씨가 1등으로 꼽힐 것입니다. 이미자, 조용필 이렇게 막상막한데, 요새는 모르죠. 이제 방탄소년단이 나타났으니까 제가 문득 책꽂이에서 책을 꺼냈는데 이런 책을 꺼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월간조선 2002년 1월로 별책부록 한국인의 행복체험, 111명의 111빛깔 행복이야기, 인생은 괴로우나 아름다운 것,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순수해지는 것이 행복, 한국인으로 태어나면 불행해질 자격이 없다 하는 이 월간조선 2002년 1월로 별책부록인데, 여기에 문득 뒤지다가 보니까 제가 당시 편집장으로 쓴 글이 하나 나왔는데, 제목이 이미자로 해서 나는 행복하다라는 짤막한 수필입니다. 이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벌써 17년이 흘렀군요. 17년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어떤 느낌을 받으실지 제가 궁금합니다. 나는 한 20년 전에 부산에서 진해로 가는 시외버스 안에서 가수 이미자를 만났다. 해저 석유 시추를 취재하러 가는 길이었다.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운전기사가 이미자의 가요 메들리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놓았다. 의자를 뒤로 젖혀놓고 반쯤 누워 차창 밖으로 지나치는 늦가을 경치들을 감상하면서 듣는 흘러간 옛 노래들은 감미롭기도 처연하기도 아련하기도 그리고 신이 나기도 하였다. 1시간 만에 진해에 도착했는데 카세트 테이프는 끝나지 않았다. 내리기가 싫었다. 나는 월간조선 1985년 8월호에 40대 기술론을 쓰면서 이미자 씨를 인터뷰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라에서 그녀를 만났다. 나는 목을 특별히 관리하지 않아요. 가만 놔두어도 변성이 안 되고 키음도 아직 그대로예요. 지금까지 한 1,500곡을 취입했어요. 많이 할 때는 하루에 신곡만 15곡을 녹음했으니까요. 다방에서 제가 부른 노래가 나오면 얼굴이 화끈거려 나와버립니다. 노래 연습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순수성이 사라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니 이미자 씨는 노래 부르는 것을 수줍어하는 듯 했다. 그때 44살이던 이미자 씨는 무대가 아닌 사석에서는 절대로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 자리에서 노래를 권하면 화가 난다는 것이다. 이 무렵 인명사진을 찾아보았더니 이미자 씨 이름은 없었다. 중앙부처 국장급 인사, 신문사 논설위원들, 소설가들의 이름은 다 실려 있는데 희대의 가수 이미자가 한국인 인명사진에서 빠지다니 은근히 화가 났다. 마침 그때 한국일보에서 광복 40년 특집으로 지난 40년을 빛낸 100대 인물을 꼽았는데 이미자 씨가 들어있었다. 문화예술인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가수에 대한 부러움과 열등감이 깔려 있음을 느낄 때가 있다. 가수가 무대에 올라 수천, 수만, 많을 때는 수십만 관중 앞에서
열창하고 터져나오는 박수와 환호를 현장에서 받아낼 때의 그 생생한 쾌감과 환희를 영화배우나 화가는 직접 느낄 수 없지 않은가. 노래처럼 감정과 기분을 넓고도 쉽게 전염시키는 예술은 달리 없을 것이다. 이미자 씨 덕분에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이 스트레스를 풀고 슬퍼했으며 신났고 행복했는가. 그래서 그 어려웠던 시기를 잘 견뎌냈던가. 이미자 씨와 동시대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행복일 것이다. 월간조선은 이미자 씨가 노래 30년 기념 공연을 할 때나 40년 기념 공연을 할 때 기사를 썼다. 무슨 계기만 있으면 이미자 씨를 기사로 다뤘다. 의사들이 말하는 이미자 목소리의 비결, 설문조사, 한국의 역대 최고 가수 등등. 지난 11월 3일에 월간조선 직원 20여 명은 관광버스를 한 대 빌려 충남 홍성으로 야유회를 떠났다. 운전기사가 노래 카세트 테이프를 하나 트는데 천박한 노래였다. 뒷자리의 젊은 직원들이 당장 그만두라고 불평을 했다. 버스가 서해대교 밑에 있는 오션파크 휴게소에 도착하여 쉴 때 나는 이미자 공연 실황 테이프를 하나 샀다. 노래는 나의 인생, 황혼의 블루스, 300리 한려수도, 눈물이 진주라면, 흑산도 아가씨, 황포도 때, 울어라 열풍아, 칠갑산, 여러 순서로 노래가 흘러나오니 버스 안이 조용해졌다. 저마다의 감수성과 상상력으로 이미자의 노래를 받아들이고 있었고 저마다의 기분을 내고 있었다. 이미자의 노래는 한국인의 감수성, 그 바탕을 건드린다. 애잔함, 애틋함, 수줍음, 미련, 그리움 등등 한민족이 가슴에 묻어두려고 하는 감성을 자극하여 드러내고 폭발시킨다. 그야말로 심금, 마음의 금고, 심금을 울리는 것이다. 이미자는 한국인의 원형질이요 고향이다. 이미자의 위대성은 어려운 노래도 편하게 부르고 듣는 사람들도 편하게 느낄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홍성에서 돌아올 때도 이미자의 노래를 들었으니 이날 우리는 3번씩 같은 노래를 들었다. 그러나 지겹지 않았다. 밤버스 차창 바깥 저 멀리서 서해대교의 장관이 보였다. 푸른 조명과 빛기둥으로 채색된 긴 다리를 무대 삼아 이미자가 노래를 불렀다. 옛날에 이 길은 꽃가마 타고 말타님 따라서 시집 가던 길, 여기든가 저기든가 복사꽃 곱게 피어있던 길, 한 세상 다하여 돌아가는 길, 저무는 하늘가에 노을이 설구나. 옛날에 이 길은 새색시적에 서방님 따라서 나들이 가던 길, 어디선가 저만 치서 뻐국새 구슬피 울어대던 길, 한 세상 다하여 돌아가는 길, 저무는 하늘가에 노을이 설구나. 문학의 한 장르에 들어가야 마땅할 아시의 가사, 작사, 임희제. 그 순간 나는 역시 한국인이구나. 그래서 행복하고 이미자 씨로 해서 더 행복하구나 라고 생각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의 이미자 씨에 관련된 추억을 하나씩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자 씨한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언제였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서슴없이 월남 전선에 60년대입니다. 위문 공연을 갔을 때 그 사병들과 함께 불렀던 동백 아가씨. 그 동백 아가씨가 이게 외색풍이 있다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그때 금지가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병들과 함께 불렀던 동백 아가씨의 추억이 자신의 최고의 장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대한 예술가는 저는 다 위대한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예술가는 절대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속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위대한 예술가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은 정직한 사람을 원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감사합니다.